USMLE 스텝 1이 패스 or fail로 바뀌게 되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는 클럭십이 있습니다. 클럭십은 원래 US Clinical Experience를 채우고 미국 LOR을 받으러 간다는 느낌이 조금 강했는데요. 그 와중에 뭐 Strong Letter를 받으면 더 좋고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진지하게 생각해서 전략을 짜고 가야 될 것 같아요. 클럭십은 사실 USC로 간단하게 생각은 할 수 있으나 미국 학생들 입장에서는 조금 달랐어요. 미국 4학년 학생들에게는 기회의 장이라고 보면 돼요. 3학년 때 핵심 실습을 다 돌고 나면 4학년 때는 일렉티브라고 해서 자신이 하고 싶은 과를 경험하게 되는 기회를 얻게 돼요. 제가 나온 학교의 경우에는 특성화 실습이라고 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어요. 한국도 있습니다. 학생들은 평소에 원하던 병원이나 살고 싶은 지역의 클럭십을 신청하고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런 과정 자체가 내가 그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어필하는 행위라고 해요. 실습에서 좋은 인상을 남기고 좋은 추천서를 받게 되면 인터뷰를 받고 매칭을 하는 데 금상첨화입니다. 어떤 분은 클럭십을 간 병원에 인터뷰를 가게 됐더니 웰컴백이라고 얘기해주고 편하게 대해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긴장되는 인터뷰 상황에서는 이런 거 하나하나가 조금 큰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클럭십을 준비를 할 때 자기가 원하는 지역이나 혹은 병원으로 가보는 것은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클럭십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볼게요. USMLE 스텝 1을 치지 않았을 때는 사실 갈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아서 한정적인 곳만 자주 가게 됐죠. 예를 들어서 뭐 하버드나 예일 등등 얘네들은 거의 클럭십 공장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미국 선생님들은 이런 데 가면 LOR 같은 거 제대로 못 받는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전략적으로 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나는 한인이 있는 곳에서 살아가고 싶다고 하면 한인이 많은 곳 LA나 뉴욕이나 시카고나 뭐 애틀란타나 이런데 그 클럭십 프로그램을 찾아봐야 되겠죠. 일단 그 도시를 검색을 해보고 레지던트 프로그램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찾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 레지던트 프로그램을 찾아서 IMG들을 잘 받아주는 병원인지 안 받아주는 병원인지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기껏 가서 열심히 했는데 IMG 비율이 뭐 0% 병원 이러면 진짜 가기가 힘들잖아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형태의 병원인지 살펴봐야 돼요. University Hospital인지 뭐 Community Hospital인지 이런 거를 한번 살펴보고 나서 그 프로그램 안에 IMG들을 받는 클럭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거죠. 그리고 뭐 신청을 해서 가면 더 좋고요. 그리고 클럭십을 미국 임상을 경험해 본다는 측면으로만 가지 말고 이제는 더 열심히 준비해서 미국 학생들보다 잘하겠다는 마인드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미국 학생들이 어떻게 실습을 하는지, 실습 생활에서 중요한 거는 뭔지 정확하게 알고 전략을 잘 짜서 가야 돼요. 그리고 영어도 기본적으로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뭐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미국 학생들의 실습 생활에 대해서는 또 다른 영상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야 LOR을 잘 받을 수가 있어요. LOR은 정성적인 것 중에는 가장 중요해지지 않을까 해요. 스텝 1이라는 외국인에게 약간은 유리한 지표가 하나 사라진 상황에서 불리한 입장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스텝 2 CK나 LOR입니다. 안 그래도 미국에서는 추천서가 엄청나게 큰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점수 뒤집는 거는 뭐 일도 아닐 수도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추천서를 받은 교수가 학회에서 영향력이 있고 정말 유명한 교수라고 하면 매칭하는 병원의 프로그램 디렉터와 친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PD가 전화를 해보는 거죠. 야, 추천서 이거 네가 써줬는데 이 사람 진짜 괜찮은 사람 맞아? 뭐 이 사람 진짜 잘하는 사람 맞아?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왜 우리 인턴 끝나고 나서 레지던트 지원할 때 위에 레지던트들이 전화하잖아요. 뭐 동기들이나 후배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얘 일 잘하냐? 혹은 뭐 얘 성격 어떠냐? 이런 거 물어보고 레지던트에 뽑을지 말지를 결정을 하잖아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추천서는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LOR을 잘 받기 위해서는 무수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방법 중 하나는 클럭십을 여러 번 가는 거예요. 일단은 LOR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거죠. 여러 명의 교수를 만나는 거예요. 처음 갈 때보다 그리고 시스템에 적응이 잘 되기 때문에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빠르게 캐치를 할 수가 있고 더 능숙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스트롱한 LOR을 받을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도 첫 번째 클럭십보다는 두 번째 클럭십이 조금 더 편하고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의 예시를 한번 살펴보자면 제가 캔자스에서 만난 이집트 친구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봐도 진짜 임프레시브 했어요.
이 친구는 학교 커리큘럼이 되게 좋아서 미국에서 실습하는 것을 이집트에서도 인정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6개월인가 1년 정도를 아예 미국에서 클럭십만 하고 다니더라고요. 이게 자기 세 번째인가 네 번째 클럭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확실히 적응을 해서 잘하는 것 같았습니다. 카디올로지를 돌았었고 그때 당시에 교수한테 뭐 연구 같이 할 수 있는 거 없냐고 물어보고 진짜 주말에 가서도 연구에 대해서 공부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이런 것까지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끔씩 교수님이 뭐 인턴이나 뭐 레지던트들도 대답을 잘 못할 수 있는 질문에 막 서스럼 없이 대답을 하고 정답을 맞추기도 해가지고 교수가 정말 인상이 깊었는지 클럭십 마칠 때쯤 해가지고는 얘를 불러가지고 나한테 꼭 추천서 써달라고 얘기를 하라고, 정말 스트롱한 레터를 써주겠다고, 너 같은 열심히 하고 잘하는 학생을 처음 봤다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추천서를 써주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인지는 몰라도 얘는 지금 미시간 유니버시티 하스피털인가 그쪽에 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클럭십은 이제 단순 임상 경험 이상으로 중요해질 것이고 클럭십도 치열하게 준비를 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좋은 LOR을 받을 수가 있고 매칭까지 가는 길을 넓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Staring at the stars in the back of my car. Trying to figure out just who we are. Catching moments on our phones, taking pictures, call it home. Picking words out of our favorite songs, our favorite songs. We can stay up all night. Yeah, we'll show them we were right. 'Cause